안녕하세요. 너디 오라클 리서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함께할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의 깊이를 탐사하는 누구이까입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6가지 미래의 기술 테마를 소개해드렸고, 그중 첫 번째인 AI 컴퓨팅 패브릭에 대해 3편에 걸쳐 심도 있게 다뤄봤었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대한 주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최근 업데이트한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왜 에너지 그리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AI는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조이 보고서에 따르면 챗 GPT 검색query 하나는 약 2.9W시의 전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는 기존 구글 검색에 필요한 0.3W시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런 미시적인 차이가 쌓여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165%나 폭증해서 122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와, AI의 성공이 에너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핵심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투자 대시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신호만 주시하면 됩니다. 첫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최근 통과된 OBBAA,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은 태양광,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로 급격히 단축시키면서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안겼습니다. 둘째, 장주기 에너지 저장 기술의 상용화 소식입니다. 특히 폼 에너지 같은 회사의 첫 번째 상업 프로젝트가 올해 말부터 가동됐는데 이게 성공하는지가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이 언제 시장에 나오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정책과 그리고 신기술의 상용화 시점이군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짚어볼 회사들은 태양광의 진코솔라, 풍력의 베스타스, 오르스테드, 그리고 에너지 저장 분야의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폼에너지 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에 잘 보내기만 하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전력망은 일방통행도로면 충분했습니다. 미래에는 전력망 안에 다양한 형태의 발전 설비가 채용될 것입니다. 태양전지는 해가 떠 있을 때,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 때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가 남을 때는 전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보내고 모자랄 때는 보관된 전기를 꺼내와야 합니다. 즉, 스마트 그리드는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거대한 지능형 고속도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3가지 핵심 기술로 움직입니다. 첫째, 스마트 그리드 기술 자체입니다. 지능형 고속도로 시스템은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곳, 많이 필요한 곳을 스스로 확인하여 효율을 극대화하죠. 둘째,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입니다. 이건 그리드의 충격 흡수 장치예요.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배터리입니다. 셋째, 차량 그리드 연계 기술 V2G입니다. 이건 주차된 전기차들을 하나의 거대한 분산형 배터리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V2G요? 제 전기차가 전력망에 전기를 다시 팔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수만 대의 전기차가 필요할 때 전기를 조금씩만 그리드에 보내줘도 전력망을 안정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 소유주는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요. 바로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차세대 그리드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기술,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전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고서를 보니 상황이 좀 복잡해 보여요. 네, 태양광 시장은 지금 수익성의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은 N타입 탑콘이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누굴까님, 탑콘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왜 중요한 기술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탑콘은 터널 옥사이드 패시베이티드 컨택트의 약자인데요. 아주 얇은 산화막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증착해서
전자가 원치 않는 곳에서 재결합하며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술입니다. 덕분에 효율이 극대화되죠. 실제로 저희 보고서에 따르면 징코솔라는 이 기술로 27.02%라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명실상부한 챔피언 기술이죠. 하지만 이 기술이 너무 빨리 보급되면서 너도 나도 생산량을 늘리는 바람에 공급 과잉이 왔습니다. 그 결과 징코솔라는 2025년 1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2.5%를 기록하며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파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기술은 최고인데 돈은 못 버는 상황이라니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력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즉 재무적으로 가장 튼튼한 회사를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세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전지의 등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건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입니다. 롱지는 33%, 징코솔라는 34.22%라는 기록적인 효율을 실험실에서 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태양광 분야 투자 전략을 정리해보죠. Investment Attitude는 신중한 접근, cautious approach입니다. 현재 주류인 탑콘 기술 기업, 진코솔라, 롱지 등에 투자할 때는 기술력보다 재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전지의 상용화 소식을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옥스포드 PV 같은 선두 기업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가 첫 기가와트급 양산 공장 발표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투자 비중을 늘릴 신호탄이 될 겁니다. 다음은 바람으로 가보죠. 보고서에서는 특히 부유식 해상 풍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띄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로 갈수록 바람의 질이 훨씬 좋거든요. 이미 베스타스 같은 회사는 15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에 대한 확정 주문을 7기가와트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거기서 만든 전기를 어떻게 육지까지 손실 없이 가져오느냐에 있습니다. 기술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만든 전기를 육지까지 끌어오는 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HVDC, 초고압 직류송전입니다. HVDC, 초고압 직류송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쓰는 교류랑은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는 교류인데 이건 전기가 파도처럼 방향을 계속 바꾸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 시 전선에 갇혀 에너지 손실이 커지죠. 반면 직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풍력 단지에서 육지까지 전기를 보낼 때 HVDC를 쓰면 손실을 3% 미만으로 막을 수 있지만 AC를 쓰면 5에서 10% 이상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거죠. 그런데 이 HVDC 설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멘스, ABB 등 소수에 불과해서 지금은 주문이 2년치 이상 밀려있는 슈퍼을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해상 풍력 분야 투자 전략입니다. 인베스트먼트 애티튜드는 가치 사슬 확장입니다.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나 개발사인 오스테드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좋지만 진짜 기회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HVDC 시스템에 있습니다. HVDC 시스템을 만드는 지멘스, ABB나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넥산스, 프라이즈미언 같은 인프라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의 새 정책인 OBBAA 때문에 미국 해상풍력 시장은 리스크가 매우 커져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 ES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단주기와 장주기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단주기 ESS는 뭔가요? 단주기 ESS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 보통 8시간 미만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이 분야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전히 장악한 이미 성숙한 시장이죠. 특히 요즘은 더 안전하고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입니다. LFP 배터리는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셀 가격이 20% 이상 저렴하고 화재 위험도 낮아 ESS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숙한 시장이라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을까요?
엄청난 기회가 새로 열렸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서 말했듯 AI 데이터 센터는 1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급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UPS 시장을 리튬이온 ESS가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테슬라의 경우 메가팩 시스템 설치 비용이 킬로와트당 $290까지 떨어졌고 상하이에 짓고 있는 새 공장은 연간 40기가와트 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엄청난 규모죠. 자, 이제 단주기 ESS 투자 전략입니다. Investment Attitude는 안정적 성장 추구, Stable Growth입니다. 이 분야의 핵심 성장 동력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처럼 데이터 센터용 UPS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검증된 배터리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시스템 통합 분야의 강자인 플루언스 에너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에서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표현한 장주기 ESS에 대해 알아보죠.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주기 배터리가 단거리 선수라면 장주기 ESS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진짜 약점, 즉 해가 안 뜨고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시간, 길게는 수백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이죠.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선두주자는 폼 에너지라는 회사가 개발한 철 공기 배터리, 아이런 에어 배터리입니다. 원리는 철의 가역적 녹슬밈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역적 녹슬미요? 철이 녹쓰는 걸로 어떻게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건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한 화학 원리입니다. 우리가 녹이라고 부르는 건 철이 산소와 만나 산화철이 되는 현상, 즉 산화이죠.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게 바로 방전입니다. 반대로 전기가 남을 때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화철에서 산소를 강제로 떼어내 순수한 철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걸 환원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충전 과정이죠. 폼 에너지는 이 충전 방전, 즉 환원 산화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할 수 있는 전해질과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철, 물, 공기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저장 비용, LCOS를 10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킬로와트 아워당 2센트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미 미네소타에서 1.5메가와트, 150메가와트시, 캘리포니아에서 5메가와트, 500메가와트시 규모의 첫 상업 프로젝트가 올해 말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시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주기 ESS 투자 전략입니다. Investment Attitude는 고성장 잠재력 발굴, High Growth Potential. 이 분야는 이제 막 열리는 시장으로 가장 큰 파괴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술 선두주자인 폼 에너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상업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이 시장 전체의 미래와 투자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기술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가 완성된 미래는 AI가 스스로 에너지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세상일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남는 전기를 대서양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웨스트버지니아의 거대한 철 공기 배터리, 그리고 여러분 집 주차장의 전기차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AI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고도로 지능화되고 효율적인 에너지 네트워크가 탄생하는 거죠. 정말 멋진 미래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AI 시대의 핵심 기반이 될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혹시 아직 너무 어려운가요? 또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탐구하는 기술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기술 및 투자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SMR 관련 이야기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